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직접 문상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이 정무수석을 보낸다고 하는군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7박 9일 유럽, 그러니까 이탈리아, 바티칸, 영국 글래스고, 돌아오는 길에 헝가리에 들러서 7박 9일의 일정이 있으니 또 오늘 뭐가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직접 문상은 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한 게 어제입니다. 어제도 메시지가 안 나왔어요. 오늘 그나마 뜨뜻미지근한 메시지 하나 나왔습니다만은, 저 이렇게 보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 그렇다. 참 뭐랄까, 비겁하다고나 할까. 때로는 보면은 자기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바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015년 당시 문재인 씨가 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되었을 때 그 다음날 처음으로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가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두 분의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당 대표가 되자마자 당내 정청래 최고 등 강경파들의 그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박정희, 이승만 두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척 했습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한 가지 잘한 건 있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30일 날 발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국무회의의 의결까지 거쳤다면은 대통령이 못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다음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이재명 씨조차도 직접 문상을 가는데 왜 문상을 가지 않는지 참 갑갑합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과 등등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제 북방 외교, 북방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헝가리가 바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으로 북방 정책의 추진을 내걸었고, 그 당시에도 소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와 이른바 국교를 갖다 정상화하겠다는 그와 같은 노태우 대통령 후보, 또 노태우 대통령의 그와 같은 구상, 북방정책 구상에 대해서 보수 세력 내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혹시 연배가 좀 되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민따로, 민병돈 육사교정의 항명 사건을 알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에 육사 졸업식에서, 이제 89년입니다. 88년에 처음에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마는 출범하면서 쫙 북방 정책을 밀어붙였고, 89년 그때 육사 졸업식에서 민병돈 육사교장이 노골적으로 현직 대통령 면전에서 북방 정책을 비판하고 결국 그래서 옷을 벗었죠. 그와 같은 험난한 가운데에도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련, 현재 러시아죠, 중국, 베트남 40몇 개국의 그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와 국교 정상화를 했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거래 대상,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 좀 많이 꿀리고 있습니다만 중국과 딱 그때 노태우 대통령의 공이죠. 그 북방 정책의 첫 번째 문을 열었던 것이 바로 89년 초에 헝가리와 대한민국의 국교 수교입니다. 최소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씨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해 주려고
아마 부다페스트,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를 갖다가 굳이 쓸데없이 아마 넣은 것 같아요. 국빈 방문이라고. 그 부다페스트 가서 헝가리 국빈 방문하고 부다페스트의 여인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겠다는 요량이면은 최소한 세상을 베린 노태우 대통령 마침 빈소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가서 문상해야죠. 전직 국가원수, 현직 국가원수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 그런 예우를 하지 않으면은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도 아마 그런 나중에 푸대접을 갖다가 100% 받을 겁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번에 방문 코스를 보면은 참 김정숙 여사 그동안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참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두 번째로 2018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탈리아 방문하는 길에 바티칸 방문해서 교황 예방한다고 합니다. 문재인과 김정숙 두 사람은 캐톨릭 신자니까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둘 겁니다. 이제 한 100일 조금 더 지나면은 야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재인과 김정숙 마지막까지 좀 버킷리스트 꽉꽉 채워야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교황 성화를 갖다가 알현하고 그 다음에 영국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헝가리를 들른다는 겁니다. 청와대 설명 구구예요. 보니까 동유럽의 4개국 아마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에 왜 없어버려 문재인 씨가 왜 낍니까 거기? 웃기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헝가리 국빈 방문은 사실 2001년 그러니까 그때도 임기 1년 정도 앞두고 있었던 김대중, 이희호 두 분이 헝가리를 방문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파리, 런던, 로마 이거는 너무나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 여행지고 그건 기본 1단계입니다. 조금 여행 좀 다닌 분들이 가는 데가 이제 마드리드 유럽 쪽에서도 그러나 진짜 여행 맛 좀 아시는 분들은 저쪽 피오트르 그건 이미 김정숙 여사 다녀왔죠. 기억나시죠? 그리그의 언덕. 그리고 3년 전인가요? 그때 저쪽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담 할 때 모든 대통령들이 남미 갈 때 서울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날아가서 LA에 가서 LA 교민들 만나보고 그 다음에 하루 쉰 다음에 거기서 남미로 쭉 타고 내려가고 돌아올 때는 다시 오는 길에 무슨 호주를 들른다던가 하와이를 들른다던가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그 당시 문재인, 김정숙 두 사람이 역순으로 돌았죠. 비행기 기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 그랬을까요? 다 알지 않습니까?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천주교 여신자들이 꿈에도 그리는 그리고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프라하의 황금성당에 문재인과 김정숙은 오롯이 손을 꼭 잡고 자기들만의 미사를 본 겁니다. 버킷리스트 채우는 거죠.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앙코르와트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다혜 씨가 태국에 있었니 말았니 어쨌든 그 옆에 크메르의 그 유적이었던 앙코르와트 가서 둘이서 어싸 그리고 또 돌아올 때는 기억도 생생합니다만 화가 난 듯이 그냥 앞장서서 걷고 참 문재인 대통령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아이고 저 팔푼이 같은 아저씨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같은 신랑 만나면 참 좋을 거예요. 아내 버킷리스트 이런 식으로 꼭꼭꼭 채워주고 이번에도 이미 프라하의 연인은 다 했으니까 3년 전에 프라하의 연인에 이어서 여행 맛 좀 안다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보고 싶어하는 중부 유럽의 가장 큰 관광지 부다페스트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볼거리가 많답니다. 부다페스트로 마지막 정점을 찍어주는 그
섬세함과 그 치밀함. 참 국가 운영을 그리 치밀하게 한번 해보시지 그랬어요. 저는 문재인, 김정숙 이 내외는 이번에 프라하가 아니죠. 부다페스트를 방문함으로써 99%의 버킷리스트를 채웠다고 봅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뭘까요? 내년 초에 있게 될, 아직 임기 중입니다, 북경 동계 올림픽이죠. 북경 동계 올림픽에 모르겠어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문재인, 김정숙 두 분 참석하겠죠? 기억하시죠? 이 사진 예전에 노영민 주중대사 시절에 혼밥 하시던 10끼 중에서 뭐 2끼인가만 중국에서 제공하는 밥 얻어 자시고 나머지 7끼인가 8끼를 갖다가 줄창 자기들끼리 다 하셨고, 드디어는 유떠우장인가 이렇게 보면 뭐 꽈배기 같은 거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두유에 이렇게 적셔 먹는, 이게 중국 서민의 삶을 체험하고 싶어서 혼밥하셨다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내외분. 내년 북경 동계올림픽 가시거들랑 제발 혼밥하지 마시고 제대로 대접이나 좀 받고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쪽팔리잖아요. 자, 노태우 대통령 국가장 치러지고 있는데 그건 잘 됐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방문해서 문상을 했으면 아마 자기들로 봤을 때도 내년 3구 대선에 큰 플러스가 됐을 겁니다. 마이너스죠. 사실은 엄청 마이너스입니다. 엄청 마이너스. 그러면서도 노태우 대통령이 열어 제친 바로 부다페스트의 그 하늘을 갖다가 참 아무런 감사하는 마음 없이, 고마움 없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를 채워주시겠다. 참 남편으로는 최고인 남편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최고인 남편이 되려면 끝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